여름철 자외선 한 방이면 피부 노화가 1년 앞당겨진다는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뜨거워지는 피부 때문에 피지랑 트러블 파티까지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여름만 되면 피부가 늙고 푸석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도 진짜 싫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요즘 같은 여름철, 특히 밤에 하면 좋을 나이트 스킨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여름철 낮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덜 늙고 유분기 컨트롤도 해서 메이크업도 훨씬 잘 먹게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화잘먹 크림 쓰고 해도 여름만 되면 주체가 안 되는 피지랑 트러블 때문에 메이크업 채널들도 결국에는 스킨케어의 중요성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메이크업 할 때는 베이스를 엄청 섬세하고 촘촘하고 단단하게 깔잖아요. 여러 겹씩. 스킨케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트러블이랑 유분기를 딱 잡고 메이크업을 안 무너지게 하고 싶다면 먼저 스킨케어만 이 영상에서 제대로 배워가셔도 앞으로 화장 잘 먹는 피부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사용하는 제품 똑같은 걸로 안 쓰셔도 되니까 방법만 잘 아셔서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을 먼저 하고 왔어요. 세안 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은 피부에 빨리 수분을 공급하는 건데요. 그래서 토너를 세안 후에 얼굴이 마르기 전에 빨리 발라줘야 합니다. 토너는 기초 제품들 중에서 가장 물 같은 제형이라서 내 피부에 수분을 제일 많이 넣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보통 많은 분들이 피부가 건조하면 보습크림을 발라야 한다 생각해서 크림을 더 두껍게 바르시잖아요. 근데 그게 막 틀린 말은 아니에요. 크림에는 우리의 피부 장벽과 비슷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바르면은 피부 위에 유분막을 씌워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내 피부에 있는 수분이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도와줘요. 근데 저는 여름에 피부에서 열 올라오고 유분기 때문에 피부가 안 그래도 번들거리는데 그 위에 바로 크림을 바르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얼굴이 너무 번들번들해져서 약간 겉도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기름만 더 나오는 것 같고 실제로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면 기름이 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 토너를 바르게 되면 약간의 클렌징이 되면서 내 피부에 수분 보충도 해줄 수가 있어요. 토너에는 소량의 계면활성제가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진짜 살짝의 노폐물 세정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아침에 메이크업 전에 토너를 바르는 것은 밤에 자고 일어나서 내 피부에 올라오는 유분기랑 노폐물을 딱 잡아주고 약간의 수분 공급을 해주는 기능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피부가 엄청 민감하신 분들은 토너를 오히려 발랐을 때 따갑고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토너를 쓰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이런 토너 대신에 병풀 추출물로 대체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사람마다 진짜 다른 부분이어서 본인에게 잘 맞는 스킨케어 방법을 찾아간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크림을 바르기 전에 토너로 피부 자체에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토너를 고를 때 보셔야 할 것이 물 같은 제형을 사용하시는 것이 피부에 흡수가 제일 빨라요. 요즘에 하얗게 나오는 이런 모찌 토너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조금 투명한 거 쓰세요. 저는 이 티트리 워터를 쓰는데 이게 러쉬에서 보고 괜찮아서 사게 된 토너인데요. 러쉬 티트리 워터 토너입니다. 티트리가 트러블이랑 피부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항염 작용을 하잖아요. 아침에 세수하고 이거 나와서 뿌려주면 진짜 시원하고 피부가 번들거리는 것도 잡히고 트러블이 조금 사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거 쓰면 쓸수록. 그리고 이게 허브를 달인 물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트러블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서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극도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영의 독도 토너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꾸준히 쓰다가 이번에 스킨앤랩에서 선물 받은 토너가 있어가지고 이 제품도 가끔 쓰고 있어요. 이 제품은 스킨앤랩 베리어던 모이스처 부스팅 토너입니다. 근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 꼭 똑같은 거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형만 이렇게 투명한 거 사용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피부 열감을 좀 낮추기 위해서 팩토를 해줄 건데요. 메이크업을 할 때 피부에 열감이 있으면 화장하면서도 그 열감 때문에 계속 나오는 유분기 때문에 화장이 잘 먹지도 않고 금방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피부 열감을 먼저 내려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저는 메디힐 티트리 트러블 네모 패드 쓰는데 이게 팩토로 하기 딱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머리 말리면서 이거 얼굴에 붙이고 있으면 진짜 좋아요. 너무 오래 할 필요는 없고요. 5분 정도만 하면 되는데 적당히 말라갈 때 떼면 됩니다. 여기도 티트리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트러블성 피부 진정시킬 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팩토를 하면서 피부 온도를 싹 내려줘요. 근데 이게 살짝 면이 그물망처럼 꺼즈면이어가지고 살짝 질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막 이걸로 문지르면 생각보다 거칠거칠하고 자극될 수 있어서 닦는 토너로 쓰기에는 좋진 않고 성분도 피부에 올려져 있을 때 좋은 성분이어서 제 생각엔 이 제품 자체가 팩토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5분 정도 해주시고 뗍니다.
떼고 나서 유분 많은 T존만 살짝 얼굴을 지나가듯이 정리해줘요. 떼면은 딱 피부 온도가 살짝 내려가 있거든요. 지금 엄청 시원한데 닦을 때 이마는 미간에서 양옆 헤어라인 쪽으로 닦아주고요. 눈썹도 눈썹 결대로 위에서 올리듯이 닦아주고 코는 위에서 아래로 닦아줘요. 그리고 턱의 호두 부분만 좀 닦아줍니다. 여기 피지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했으면 자 이제 항산화제인 비타민C 앰플을 발라줄 건데요. 항산화가 뭐냐면 산화되는 걸 막는 거잖아요. 피부가 늙는 게 말 그대로 피부가 산화된다는 건데 피부가 늙지 않도록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비타민C 앰플을 바르면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차단하진 않지만 자외선으로 인해서 피부가 산화, 그러니까 피부가 늙는 걸 예방하고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는 아침에 비타민C 앰플을 꼭 발라줘요. 그리고 지금까지 토너로 피부가 약산성으로 맞춰지기도 했잖아요. 비타민C는 기본적으로 산성인 성분이어서 피부를 비슷한 약산성으로 만들어놨을 때 발라줘야 흡수가 더 잘 돼요. 그래서 물세안 다음에 우리 이런 약산성 토너 발라줬잖아요. 토너 다음에 써주셔야 피부의 pH를 살짝 낮춰줘서 비타민C 성분 흡수에 더 좋다는 거 기억해주시고 저는 비타민C 앰플은 스킨 수티컬즈 CE 페룰릭을 써줍니다. 이 제품은 사실 엄청 비싸요. 저는 스킨 수티컬즈 공식몰에서 한 23만 원 정도 주고 샀는데 근데 피부 관리에 엄청 진심이신 분들이면 한 번쯤 써보셨을 거예요. 진짜 연예인들이랑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도 이거 바르면 피부에 형광등 켜지는 것 같다고 진짜 너무 좋다고 극찬을 하시니까 솔직히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서 지금까지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한 달 정도 사용해보면 확실히 피부가 쫀쫀해지고 메이크업을 할 때 피부에 진짜 광이 나요. 다른 유튜버들도 막 제품 바를 때 속광이 안에서부터 차올라요 막 이러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뭔 소린가 하고 솔직히 잘 안 믿었어요. 근데 이 제품을 써보면 아, 그 속광이 올라온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였구나. 딱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피부톤이랑 안색이 되게 밝아져요. 근데 비타민C는 개봉한 후에 되도록 빨리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비타민C가 공기랑 만나게 되면 이 성분 자체도 산화가 굉장히 잘 돼요. 그렇게 되면 효과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보통 한 달 이내에 다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꼈다가 괜히 효과 없어질 수 있으니까 막 엄청 아껴서 쓰진 마시고요. 집에 같이 쓸 사람 있으면 같이 나눠서 빨리빨리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엄마랑 같이 씁니다. 그리고 꼭 냉장 보관해주세요. 그래서 이 제품은 효과가 진짜 좋다는 걸 감안하면 피부과 다니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데일리 케어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혹시 뷰티 디바이스 중에서 갈바닉 쓰시는 분 계시면 갈바닉이 특히 비타민C 흡수시킬 때 쓰면 좋은 제품이거든요. 비타민C가 물에 잘 녹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앰플 형태로 이렇게 액체로 있게 되면 이게 수용성이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나뉘게 되는데 피부에 도움되는 유효 성분이 마이너스 극에 많이 들어있대요. 그런데 갈바닉이 또 그 전하를 이용해서 그 성분을 밀어 넣어주는 원리여서 갈바닉 쓰시면 진짜 좋습니다. 근데 아침에는 사실 갈바닉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밤에 뭐 시간 될 때 가끔씩 갈바닉으로 한 번씩 뷰티 디바이스 써서 흡수시켜주기는 합니다. 저는 시간 날 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사실 피부가 진짜 예민해서 비타민C를 바르면 살짝 따갑기는 해요, 사실. 근데 엄청 미칠 듯이 따가운 게 아니라 살짝 따끔한 건 정상인 반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제가 느끼기에 이 제품이 자극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잘 쓰고 있어요. 근데 피부가 진짜 민감하신 분들은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될 게 내 피부가 비타민C를 받아들이기에 괜찮은 컨디션인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만약에 뭐 여드름이 너무 심하거나 얼굴에 상처가 있다던가 피부염이 너무 심해서 피부 장벽이 완전 깨져 있다거나 하시면 비타민C를 쓰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재생크림을 먼저 써서 피부 장벽을 좀 더 탄탄하게 해주신 다음에 비타민C를 시작하시면 되는데 비타민C 시작하실 때도 다른 비타민C 앰플 말고 함량이 조금 낮은 제품을 먼저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괜히 샀는데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비타민C는 항산화랑 피부 하얘지는데 너무 도움되는 성분이어서 내 피부에 적응만 된다면 안 쓸 수가 없긴 한데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꼭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 근데 저는 다행히 비타민C 써도 그렇게 부담이 없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꾸준히 오래 쓰는 제품이다 하고 내 피부에 투자하는 기분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실 수 있는 팁이 있는데 4월 4일이 스킨 스티커즈 비타민C 데이여서 이때 사시면 프로모션이 진행된대요. 그래서 그때는 좀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비타민C 앰플을 다 흡수시켰으면 이제 비타민C 세럼으로 마무리해줘요. 이 제품은 9달 청귤 비타C 잡티 스퀘어 세럼인데, 이 제품은 사실 순수 비타민C가 아니라 비타민 유도체인 세럼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킨 스티커즈보다는 효과는 별로 좋진 않아요. 아마 이 제품으로 색소 침착이나 기미 이런 부분 개선하기에는 무리일 겁니다. 근데 제형이 딱 쫀쫀해서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에서 쓰기 좋아서 저는 잘 쓰고 있어요. 이 제품이랑 같은 비타민C이기도 하고 해서 이걸로 딱 피부를 덮어주면 방금 발라준 비타민C 앰플이랑 같이 피부가 늙는 걸 딱 방지해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잘 쓰고 있어요. 향도 되게 좋아요. 과일향 나고 제형도 쫀쫀합니다. 근데 사실 비타민 B3인 나이아신아마이드도 비타민C랑 쓰면 더 좋아요. 근데 아침에 나이아신아마이드 바르고 화장하면 살짝 때처럼 밀려나더라고요, 이 제품은. 그래서 아침에는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건조하면 히알루론산 앰플을 한 겹 더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 제품까지 피부에 발라서 마무리해주고 로션을 발라주는데요. 저는 아침에도 아스트라 로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잔여감이 없어서 여름에 쓰기 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크림을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파운데이션을 바를 거여서 화잘먹 선크림을 발라줘요. 이 제품은 프롬리의 비건 EGF 시카 워터 선앰플이고, 이 제품은 유기자차 선크림인데 제가 사용해본 유기자차 선크림 중에서 가장 촉촉하고 피부 장벽 보습에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잘먹이어서 화잘먹 앰플 이런 거 따로 쓸 필요도 없어서 좋습니다. 안에 EGF가 들어있어서 피부 장벽 보습에도 도움된다고 해요. 엄청 촉촉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쿠션을 두드려줍니다. 저는 쿠션을 어떤 거 쓰냐면 클리오 킬커버 메쉬 글로우 쿠션 21시 란제리 컬러 쓰는데, 이 안에는 8종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여기 쿠션이 머금고 있는 패드도 되게 촉촉하고 딱 저 같은 수부지 피부 타입이 쓰기에도 엄청 촉촉하고 좋아요. 그리고 발랐을 때 유지도 되게 잘 돼요. 커버력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저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더 좋아하는 편이라 잘 쓰고 있어요. 발랐을 때 광이 과하지 않고 적당히 예뻐요. 그리고 여름에 꼭 파우더로 마무리해줘야지 화장이 안 무너지고 유분기를 딱 잡아줄 수 있어서 좋거든요. 오래 유지돼요. 그리고 공기 중에 먼지랑 미세먼지 많잖아요. 파우더로 처리 안 하면 이런 게 또 다니면서 피부에 붙을 확률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트러블이 더 잘 생기게 되거든요. 특히 지성이신 분들은 메이크업하고 나서도 보송한 마무리감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저는 바닐라코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 쓰고 있는데, 제가 써본 파우더 중에서 입자가 되게 제일 고와서 그런지 피부에 얇게 발리고 모공 커버도 잘 돼요.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기가 많이 올라오면 유분기 닦아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저는 갸스비 기름종이 파우더 타입으로 쓰는데 이거 핑크색 말고 파란색으로 사시면 되거든요, 올리브영에서. 근데 이게 한쪽 면에 피지 흡착을 도와주는 파우더가 발려서 파우더가 얼굴에 딱 닿으면서 엄청 뽀송하게 변합니다. 유분만 딱 잡아주니까 너무 기특해요. 그리고 앞머리 있으신 분들은 앞머리랑 헤어라인도 떡지잖아요. 그때도 이거 한두 장 뽑아서 문질러주면 딱이에요. 저는 그런 데는 이런 파우더 퍼프로 하면 퍼프를 자주 못 바니까 머리 냄새 나고 이런 게 너무 싫었는데, 이 기름종이로 여기도 하면 여기도 파우더 묻어있으니까 그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름 커버템으로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름에 피부가 늙는다는 말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외선이랑 열감, 피지 폭발하고 트러블 파티까지 여름에는 훨씬 더 관리를 많이 해주셔야지 피부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늙습니다. 저는 간호사로서 내 피부는 내가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매번 성분부터 루틴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내 피부에 맞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도 올여름 늙지 않을 피부 루틴 확실히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